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박지혜입니다. 과거부터 암이 여러 단계로 전이된 경우 전신적 치료제로 항암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항암제는 되게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빨리 자라나는 피부 세포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항암제에 의한 피부 부작용, 그리고 근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 치료제에 관한 부작용, 그리고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피부는 각질 세포들이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고 재생되고 있고, 머리카락과 손톱도 우리가 자르거나 깎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계속 재생이 되는 세포에 항암제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머리카락도 쉽게 빠지게 되고, 손발톱도 부스러지거나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거칠어지게 됩니다. 약제에 따라 부작용의 차이가 좀 있지만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이처럼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암제로 인한 피부 부작용에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를 미는 습관이 있기 때문인데, 때를 밀어서 각질이 탈락하게 되면은 피부의 보습도를 유지하는 방어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부가 더욱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항암 이후에 가장 흔한 불편감으로 피부 건조증과 함께 가려움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중이라면은 이렇게 때를 밀거나 사우나를 자주 가거나 비누칠을 자주 하는 행위는 제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특이하게 호소하는 부작용으로 손발바닥에 홍반이 나타나면서 화끈거리고 아리고 아픈 통증이 지속되는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은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손발바닥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노랗게 변화되거나 잘 자라지 않거나, 또는 손발톱 주위에 염증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흔한 부작용으로 피부에 착색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흑자라든지 점과 같은 반점들이 자주 생겨나게 되고,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피부가 칙칙해지거나 어두워지는 증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발바닥에는 색소 침착이 잘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열의 약제를 쓰게 되면은 손발바닥에조차도 검은 반점들이 많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는 그 효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암을 가지고도 오랜 수명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유병장수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항암제로 인해서 피부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진행된 대장암이나 폐암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에 의해서 털이 있거나 피지샘이 많이 발달된 얼굴이나 두피 부위에 여드름과 같은 발진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춘기 애들처럼 갑자기 코 주변에 시작되어서 여드름처럼 급격하게 붉은 구진이나 농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가라앉고 나서도 붉어지거나 검게 착색을 남겨서 보기 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피에 생길 경우에는 심할 경우 머리카락이 뒤엉켜서 관리가 힘들어서 진물이나 고름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2차 세균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다면은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해서 표적 치료제에 의해 유발된 여드름 발진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집에서는 약산성 세안제로 가볍게 세안을 하고 보습제를 발라주면은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포가 터지거나 골문 부위에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서 2차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흔한 피부 부작용으로 손발톱 주위가 붓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손발톱 주위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환자분들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어떤 약제에 따라서는 항암을 하는 동안에 지속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부어오르게 되면은 부풀어 오른 유가종이란 조직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관리를 할 때는 손발톱을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은 주변 피부를 새로운 손발톱이 자라나게 되면서 찌르게 되어서 염증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짝 깎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너무 꽉 끼는 신발을 신거나 내리막길을 반복해서 걷는 행동은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치료 중 가장 기본적인 관리는 보습입니다. 피부의 각질층이 자연스럽게 탈락될 수 있도록 무리해서 때를 밀거나 비누칠을 자주 하지 않는 게 좋고, 샤워를 할 때는 가벼운 물 샤워를 하거나 약산성 클렌저를 이용해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도 보습제를 발라서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것이 몸에 닿으면은 가려움증이 쉽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핫팩이나 전기장판을 오랫동안 높은 온도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세안제를 쓰든지 몇 번 세안을 하든지 피부에 크게 변화가 없지만,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매우 건조한 사람들은 산도가 높은 세안제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샤워를 자주 할 경우 보습도가 떨어지고 더 건조해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부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암제에 의한 흔한 부작용으로 피부에 착색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모자나 옷 등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태양광 노출을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 등의 새로운 약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에 따라 예상치 못하는 새로운 피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치료제로 인해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관리를 통해 조절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분들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겨나는 부작용에 대해 피부과 진료 혹은 관리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